네,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15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모습을 보고도 깜짝 놀랐겠지만, 네, 잠시 넣어둬. 출석 부를게요.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별콩님, 좋은 날님, 예쁜 하늘님, 맑은 하늘님, 그리고 상토 실형님.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네, 내일은 상한가가 있을라나? 네. 나는 행복합니다님, 쪼크망고님, 유연한 리치님, 김엠비님, 써니쌤님, 둥천사님, 쿠키님, 행복한 뜨은기님, 찐마이님, 빨봉가자님, 가치나님, 긍정무아님, 양보의 사탕님, 빨강망토님 어서오시고요. 준님, 그라가스님, 욤TV님, 욤TV님, 장미님, 오키님, 송혜님, 어서오시고요. 황마소님, 김선님, HWI님, 어서오시고요. 네. 오늘따라 멋져요? 네, 늘 멋졌어. 뭔 소리야, 지금. 네. 상트실형님, 평소에 부지런함. 그러셨구나. 네, 알겠어요. 네. 부지런하셨지. 네.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죠? 네, 나쁘지 않았고 좋았어요. 마음가짐이 또 달라졌겠지.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이제 설레임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불과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무료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목요일날 무료 방송 할 때만 하더라도 아이고 죽겠다 그냥 막 네. 소니아님 어서오세요. 아웅 그지같행 막 그랬었는데 금요일날 장 올라오고요. 네, 오늘 장 올라오니까 야 이건 뭐야. 네, 기분이 그냥 좋아. 이게 되게 웃기는 거죠. 네, 되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사람 마음이 이렇게 금방 움직인다고요. 수비걸림 어서오세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금방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있었던 그 어려웠었던 그런 기분 나빴었던 게 그냥 이틀 사이에 확 사라져. 이럴 거면 뭐하러 고민했냐 이거예요. 그죠? 찐빵님 어서오세요. 이럴 거면 뭐하려고 고민했냐고. 뭐하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뭐하려고 그렇게 고통받고 막 그랬냔 말이야. 그냥 덮어놓으면 되잖아요. 살짝 덮어놓고 안 볼란다. 그냥 오늘 봤으면 기분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드마을님 어서오세요. 오늘 같은 날은 뭐 대체적으로 뭐 계좌도 많이 올라오고, 계좌가 올라온 걸 둘째치고 일단 시장이 저점을 벗어나고 있다, 저점을 확인해 줬다라는 건 마음 때문에 굉장히 안도감이 드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안 올라가도 돼. 이렇게 시장 자체가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거, 이게 중요하죠. 이래서 시장에는 일단 심리가 90%가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의 심리가 90%가 작용하게 되는데, 이 90%의 심리가 오늘은 굉장히 마음이 푸근했단 말이에요. 네, 마음이 굉장히 푸근했어요. 마음이 푸근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제는 조금 해볼까? 아, 이제는 바닥을 좀 잡았나? 이제는 좀 희망이 생겼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계좌가 마이너스 10% 나올 수 있어요. 네, 현우의 꿈님 어서오세요. 뭐 아직도 저도 계좌가, 네, 저는 계좌로 치면은 뭐 마이너스 아니겠습니다만, 네, 7월달부터 치게 되면은 시장 아직도 멀었어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아직도 10% 넘게 올라가야 돼요. 시장이 10% 올라가야 된다고요. 시장이. 그러면 계좌로 치게 되면은 적어도 20%에서 25% 정도는 올라가야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20%짜리 계좌가 허다할 거란 이야기예요. 백호님 어서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기분이가 좋은 이유는 뭐야?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아직도 마이너스를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가 좋은 이유는 뭐겠어요?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 네. 난 대박이다님 어서오세요. 네. 난 뭐라고요?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막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아파갖고 막 들어눕잖아요. 들어눕고 나서 약을 쫙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약발 받는다고 하지? 약발 받아서 이제 기분이가 좋아지는 거. 그러다가 이제 이거 지나가면 또 아프고 막 그러지.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쯤, 내일까지는 주가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까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 또 기분이가 안 좋아. 네.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 근데 사람 마음이 이렇게 기분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류준영님 어서 오시고요. 태호 어머니 어서 오세요. 태호는 괜히 쓸데없는 질문이겠지? 네, 태호는 잘 있나요? 이제 환갑입니다. 막 그러면 아이쿠
아무튼요, 네, 태호 어머니도 어서 오세요. 네, 이 태호 어머니 하니까 또 저거 같다. 꼭 그 학부모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공부는 잘하고요.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조금 이제 기분 좋고 들뜨고 뭔가 기대감이 생기고 이럴 때는 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시장은 아직 바닥이라는 거, 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사발님, 전영수님, 사랑해님 어서 오세요. 네?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자, 시장이 아직 바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까먹으면 안 돼요. 아직은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은 주가가 제대로 상승하는 구간으로 가지 않았어요. 제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 가려면 3100까지는 가져야 된다 그랬죠? 네. 저 위에서 일단 치열한 공방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여기가 6.25로 치면은 백마고지 같은 데예요. 막 낮에는 북한군, 밤에는 우리나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주가는 이제 서서히 회복세를 타게 될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이제 안심하고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유영일님 어서 오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남아있는 과정은 뭐냐? 일단은 바닥을 먼저 잡으란 이야기죠. 네, 바닥을 먼저 잡아라.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일단 바닥이겠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수 있어요. 사회정의님 어서 오시고요. 이제 바닥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점인 것은 거의 확실해 보여요. 여기가 저점이다.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주가 하락할 때 이제 저점이 가까이에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 수급이에요. 네. 이 수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지. 누가? 돈이 있는 놈들이. 그 놈들이 누구냐? 외국 놈들. 제임스 토마스가 드디어 네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근데 여기에 대한 배경이 또 따로 있어요.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했다. 누가? 개인이. 잠자는 마녀님 어서 오세요. 삼성전자를 드디어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를 드디어 팔기 시작했다. 네. 노혜진님 어서 오세요. 행복의 주인이시군요. 네. 손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골드방님도 반갑습니다. 네. 모자 이쁘죠? 네. 이 이쁜 모자예요. 여기 사자 그림 있잖아요. 사자. 내가 그랬어요. 아흥 하려고. 네. 다 잡아먹겠어. 네. 좋은 모자 쓴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네. 긍정적인 기운을 또 보내드리기 위해서. 마음부자 돈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를 드디어 팔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삼성전자를 드디어 팔고 있다라는 거. 그동안 철옹성같이 무너지지 않았었던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 같은 일입니다. 네, 큰 축복 같은 일이죠. 이 삼성전자를 언제 파느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도대체 왜 개인들이 안 파는 것일까? 왜 안 파는 거죠? 왜 안 팔죠? 공매도를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왜 안 팔죠? 이때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내 유산으로 보내주겠다. 평생 보유하겠다. 빚내면 더 잘 쓰겠다. 존버를 하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존버를 그지 사자 모자는 그런 거야. 사자. 네. 팔자는 아니지 사자. 네. 이거 괜찮은데 네 조은나님 센스가 보통이 아닌데요. 빨간색 사자예요. 이랬던 개인들이 이제서는 팔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지쳤어.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네. 삼성전자 이제 싫어졌어요. 트라이 암스트롱님 어서오세요. 삼성전자가 이제 싫어졌어요. 김영길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삼성전자가 싫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이제 대형주에게 기회가 생겼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요.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으면 못 가는 게 정석입니다. 못 가요. 개인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못 갑니다. 너도 나도 다 샀어. 그럼 못 가는 거야. 왜? 주식시장은 되게 순진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요 절대 먹여주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만만해? 주식시장은 실전이야 이런 거잖아요. 초록별님 부자오빠님 어서오세요. 네, 실전이라고. 딱 들어가서 아주 쉽게 생각했겠지. 주린이분들 뭐 사면 무조건 수익 날 줄 알았을 거 아니야. 그 천하의 삼성전자인데 뭐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 근데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의하면 네, 사놓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사야죠. 더 사야죠. 근데 대출까지 딱 막혀버리니까 답이 없는 상태. 답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지. 답답한데 저쪽 남의 동네에서는 막 올라간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10%가 올라가고 20%가 올라가고 막 100%짜리가 나왔다 그러고 막 너 아직도 거기 있니? 물어보고 있잖아.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김은주님 어서오세요. 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돈은 말랐지. 달랑달랑 위험하지. 주가는 안 오르지. 회복은 안 되지. 아침에 밥상은 고기가 사라진 지 오래됐지. 깍두기에다가 맨날 찬물에 밥 말아갖고 밥만 주지. 여보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 삼성전자 아직도 그대로인데? 옆집 철수 아빠는 어쩌고저쩌고 막 그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지. 그런 상황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옆에 김 과장이 또는 유대리가 이렇게 막 다른 주식 사가지고 수익 내는 걸 막 보게 돼요. 그럼 나는 삼성전자 들고 뭐 하나 싶은 거죠. 팔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정을 끝내려면 일단은 많이 들어왔으니까 조정은 나올 거예요. 이제 못 갑니다. 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어떻게 해요? 팔고 기다리셔도 되고요.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개인들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 왜냐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야 되잖아요. 매도를 치고 나서 원하는 가격대에서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물량을 받으려면 물량이 어디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량 어디서 나와요? 개인들 주머니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 시작이 됐느냐? 지금 위치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죠? 공격적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사람들이 더 일찌감치 던졌어요. 10만원 깨질 때 막 무지하게 던졌을 거예요. 이번에 9만원까지 갔을 때 더 많이 던졌을 거예요. 왜요? 삼성전자보다 얘는 낙폭이 더 컸다는 거지.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팔아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에서는 안 팔아요. 다 떨어지고 나면 팔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근데 되게 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도 증권사에서는 좋은 이야기밖에 안 해줘. 이것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뭐 등등등의 이야기. 그래 놓고 확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쁜 이야기를 확 쓰죠. 실적 개떡 같으니까 니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아우 이렇게 개떡 같은 주식은 나도 팔아야지. 외국인들 계속 팔아치우고 공매도 때리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하게 됐을 때는 이제 못 버티고 파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아직 버틸만 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버텼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증권사 뉴스밖에 없거든요.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이제는 좋아질 겁니다. 뭐 업황이 개선될 겁니다. 일시적인 조정일 겁니다. 등등등의 이야기들. 그러면서 지들은 뒷구멍으로 다 팔아먹었잖아요. 이 증권사 뉴스를 우리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추세추정님, 주원맘님, 네. 살살님도 어서 오시고요. HQ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런 주기. 이제 이거 한번 공부했잖아.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통해서 아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구나. 아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다면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기에 대한 어떤 포지션, 추세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서 매매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 그죠? 홍희 엄마님 어서 오세요.
이제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깨닫고 있다. 그러면 이건 큰일이야. 정말 좋은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막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고점 매수는 지옥과 같은, 지옥 불구덩이 같은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악마의 유혹은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네? 달콤하거든요. 그 달콤한 유혹이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하게 되면은 네 어떻게 돼요? 그냥 500만원 벌자고 들어갔다가 5천만원 잃어버리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네. 파월도 문제긴 해, 이게 사람들이. 네, 일시적을 지금 언제적부터 일시적이야. 네. 그게 지표가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시장이 계속 안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이걸 인정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왜 인정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인플레이션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그래.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당장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입니다라고 가둬두고 있는 것일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뭐 말은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행복한 공간님, 담비랑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런 뉴스들은 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지들이 무슨 말을 하든 뭐 뭘 하든지 안에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번 흐름에서, 이번 변동성에서, 이번 주가의 조정에서 어떤 것을 내가 느꼈는가, 어떻게 내가 계좌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그 다음에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조경미 님도 어서 오세요. 내가 이런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오이선님 어서 오시고요.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실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응가하고 나서 닦다가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을 네, 그건 좀 더럽네. 아무튼 뭐 뭐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길을 걸어가다가 멀쩡히 잘 걷던 사람도요, 그냥 길 가다가 또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실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꼭대기에 물릴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주식 처음 하는데 뭐. 그렇잖아. 내가 뭐 고수면은 꼭대기에서 물렸겠어?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를 내가 뭐 사상 최고의 초절정 고수고 경험이 많고 주린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데서 96,000원 이런 데서 매수를 했겠어? 아니겠지. 네. 그렇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고 물릴 수도 있고 뭐 조정이 크게 나와서 뭐 손절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손해보고 나서 맨날 소주 마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독한 걸 배워야 돼요. 주식시장은 절대 나한테 좋은 정보를 공짜로 주지 않는다. 오이선님, 지우님 어서오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네,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다는 얘기야. 이게 나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 나한테 굉장히 기회인 것 같지만 의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나한테까지 들어왔을까? 이런 이야기가 왜 내 귓구멍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속은 태고 있었을까? 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네.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란 말이야.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져요. 야, 주식하면서 별걸 다 한다. 그죠? 난 누군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난 누구예요? 나는 누구지? 내가 이 정도의 엄청난 소식을 듣고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나?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전생에 나라 구한 사람은 별로 없어. 네. 이나님 어서 오세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럼 여기쯤 오면 이제 그런 생각하죠.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았나? 네. 하지만 전생에 나라를 판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사람은 그냥 그대로예요. 왠지 여기서는요, 뭔가 운이 따랐다기보다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잘 몰라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곰tum님 어서 오세요. 잘 몰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렇게 뉴스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럴 때는 이런 것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영래 님도 어서 오세요. 이해되시죠? 물릴 수도 있어요. 네.
물리는 건 당연하게 물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리는 건 일상이야. 주식을 하다 보면 물릴 수 있어요. 시장 자체도요. 이렇게 주가가 확 조정을 받게 되면 뭐 누구든 물려요. 뭐 제 계좌도 마이너스예요. 네. 마이너스까지 아니겠지. 지난번에 작년에 먹은 게 많이 있어서 요걸 치면은 플러스긴 한데 어쨌든 7월부터 치게 되면 마이너스야. 이거 플러스로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7월 달부터 시작했을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0% 이상은 무조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마이너스 20% 나왔을 수도 있겠고요. 아직 손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그럼 물릴 수도 있어. 시장이 밀리는데 뭐 어떡할 거야. 여기에서 뭐 이렇게 발빠른 대응으로 주식을 다 팔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조정이냐면요. 무식한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무식한 조정이요. 급격하게 떨어지죠? 네. 급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거 특히 뭐 9월달 이런 데는 더 급하게 떨어집니다. 사실 이 조정 이후에 반등 나가는 거 여기에서 계좌가 거의 다 회복됐었어요. 그죠? 네. 7월달 수준을 했을 때 뭐 그냥 마이너스 없이 그냥 거의 다 회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부분들 이게 급격하게 떨어져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 시간 안 준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는 팔았느냐 못 팔았느냐 안 팔고 개개느냐 아니면은 기회를 보고 다시 더 살 기회를 사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승패가 달리는 거죠. 위기에서 사람들이 강해져야 돼요. 네. 위기에서 상황들이 강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팔아먹으면요 손실 확정이야. 그냥 주식은 내려가면 다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바닥권에서 또는 상승권에서 항상 변동성이 커져요. 상투가 되면 변동성이 커져요. 바닥이 되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생각지 못했었던 그냥 편안하게 움직였었던 증시가 아니라 갑자기 급락하거나 갑자기 급등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변곡점이 왔구나.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상투권에서 주가가 올라올 때 큰 변동성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뭔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매수가 많이 들어온 만큼 털어낸 사람도 있겠죠? 매도도 같이 많이 나오는구나. 바닥권에서는요. 역시 팔아먹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뭔가 받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은 변곡점이 다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드문 음봉이나 보기 드문 양봉이나 또는 갭상승 막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거의 저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저점에 대한 확신을 더 만들어주는 것은 외국인 또는 대형주 그동안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저점을 잡느냐 못 잡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지금 바닥까지 다 와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점에서 만약에 물량을 더 뺏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올라갔다 또 내려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거 한다고 그랬죠. 네. 물량 털기 이게 터는 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계속 한단 말이야. 들었다 놨다 헤이 그러고 한다고.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완전 지쳐버려요. 네. 아이쿠, 멀미나요. 오르고 내리고. 근데, 다시 얘기하면, 내가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 돈으로 샀어. 안 팔고 개기겠다. 누가 나를 쫓아낼 수 있나요? 외국인들이 막 우리 집에 쫓아와가지고 빨리 주식 파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 법적으로 내 주식 뺏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 주식 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좋은 주식은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주식이 왜 올라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업이 한 달에 매출을 1,000억을 해요. 아니, 1년 매출이 1,000억이에요. 이익이 1,000억이 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10,000원이야. 근데 1,000억대 주가가 10,000원, 1,000억짜리 이익 나는 기업이 주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적정 주가일 수도 있겠죠. 이것이 적정 주가 생각해 봅시다. 1,000억짜리 기업이 주가가 10,000원이어서 이게 적정 주가였어. 그런데 주가가 최근에 어떤 외부 영향을 통해 가지고 한 2,000원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회사 이익은 똑같이 1,000억을 벌고 있어. 그럼 어떨까요? 이 회사는 실적이 그대로다. 돈은 똑같이 버는데 주가만 2,000원대로 내려갔어요. 무지막지한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네. 무지막지한 저평가가 되는 겁니다.
요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들 뭐 굳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슈퍼엠님 어서 오세요. 지금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지금 주식을 이게요, 여기 만약에 1000, 3100, 3150, 3200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좌가 내가 가진 종목이 아직도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서 고민하세요.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야.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났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주식도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테마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마이너스걸. 7월달에 매수한 종목들 거의 다 마이너스걸. 8월달에 매수한 종목도 거의 다 마이너스걸. 9월달에 거의 다 마이너스겠죠. 10월달은 조금 버틸려나요? 네. 지금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딱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뭘 가르치고 있는지 달을 쳐다봤는데 손가락을 보면서 네 손가락은 뭐 했니? 내일 했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이해되세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네.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은 일단 계좌가 망가졌다는 의미예요. 왜? 바닥이라는 것은 주가가 내려갔다는 의미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서미경님, 문지원님, YJ님 어서 오세요. 이 내용이에요. 이익이 1000억이 나는 기업이 10,000원이 적정 주가였는데 2,000원까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좋은 기업의 조건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망할 만한 기업인가? 이게 망할 기업인가? 네? 이것이 망할 기업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망할 기업이 아니라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야 되어 있습니다. 왜? 떨어진 만큼 저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만큼 매력이 높아지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주식을 가지고서도 많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고점에서 얼만큼 내려갔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봅니다. 예전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보면은 많이 떨어져서 매수한대. 많이 떨어져서 매수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많이 떨어졌다는 게 어느 기준입니까? 그러면 전고점 대비해서 전고점이 10만원인데 지금 4만원에 있다는 거야. 아유,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벌써 6만원에 떨어졌는데 이러면 사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10만원이라는 이 구간이 얼마만큼 고평가가 되었었는지 그 부분. 어쩌면 지금 4만원이 아직도 높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2만원이 적정 주가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주가가 한 500% 올라가가지고 너무나 고평가가 돼버렸어. 그래서 4만원까지 떨어졌지만 아직도 더 떨어져야 돼. 이럴 경우도 있거든요. 단순하게 가격만 보고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을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이 첫 번째가 시장이 바닥을 잡았는가.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시장이 바닥을 잡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주식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매도를 해도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물론 좋은 주식 갖고 있을 때겠지만 네,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계좌를 살펴보면 됩니다. 종목들이 따라 올라가고 있어? 그럼 괜찮아요. 네. 시장이 떨어져서 다시 반등을 한다면 시장이 떨어졌을 때 같이 떨어진 주식들은 반등할 때 다시 반등을 같이 해주게 됩니다. 이게 조건이야. 대신에 시장이 이만큼 떨어졌다가 이만큼만 올라가도 내 종목은 플러스가 미리 도착합니다. 그래서 원상복귀가 됐을 때, 주가가 원상복귀 됐을 때는 항상 예전 처음 시작 전보다 더 플러스가 나와 있는 것이 잘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7월의 고점이 지금 3,300이에요. 3,300이면 여러분들 계좌가 만약에 주식이 시장이 3,300을 지금 돌파하는 상황이 됐어. 3,300을 찍었어. 이러면은요, 7월 달에 시작했었던 그때 자본보다 훨씬 더 플러스가 나와 있는 계좌를 보게 되실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뭘 하시면 되겠어요?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기만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서 못 가는 거 쭉정이, 잘 가는 거,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좀 지어서 잘 가는 놈으로 잡아주고 못 가는 놈으로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거든.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이 저점을 잡았는가? 그러면 슬슬 액션 취해도 돼요. 계좌를 돌아다 보세요. 내 계좌가 내가 가진 종목이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가? 그럼 됐어요. 지금 얼만큼 내려가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프로가 내려가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 20%가 나와 있든 30%가 나와 있든 이건 지금 의미가 없어요. 시장이 올라갈 때 그거 다 보상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시장이 올라갈 때 마이너스 20% 난 거 플러스 25% 만들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30%짜리 플러스 40%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저점에서 올라올 때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호림님, 문지원님, 네, 문지원님이 도매가 아줌마 됐어요. 25억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무상증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질문을 조금만 다시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네. 밑에서 떨지 마세요. 시장이 떨어졌으면 내가 그럼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계좌가 마이너스나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시장이 올라갈 때는 다 수익을 내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는 손실 날 수 있습니다. 그냥 거의 다 손실 난다 보시면 돼요. 약간 조정, 약한 조정에서는 손실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손실이 다 납니다. 손실 안 나고 버텼다. 정말 잘했거나 아니면 단타쟁이야. 둘 중에 하나. 정말 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 운이 좋았다는 얘기겠죠. 네, 운이 아주 좋았거나 단타쟁이거나 둘 중에 하나. 테마주를 따라다녔거나 둘 중에 하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플러스로 넘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수익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잘 보세요. 시장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는 어땠어요? 계좌가 마이너스 떨어졌죠. 저점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안 빠지고 조금씩 개선되죠. 지금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죠? 계좌가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같이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계좌가 오늘 플러스 안 나신 분 계세요? 그러면 계좌를 돌아봐야 돼요. 뭔가 문제 있을 수 있어. 오늘은 계좌가 플러스 나왔어야 돼요. 어제도 계좌가 플러스가 나왔어야 돼요. 1%가 됐든 0.5%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플러스가 같이 따라가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상승하게 되면 더 좋아지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장은 1%밖에 안 오르지만 종목은 3%, 4%, 5%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만 상승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계좌는 확 좋아진다는 거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조정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포인트들, 견뎌주는 포인트들 또는 매수라는 포인트들이 얼마나 시장이 반등할 때 얼마나 큰 기회를 주는지는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아직 바닥에서 탈출을 못했어요. 탈출했다 볼 수가 없어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바닥인 것 같아. 저점인 것 같아. 거의 뭐 7, 80% 정도 확신해요. 그렇지만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놈들 속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냥 뭐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나 전반적인 정황이 바닥인 것 같아요. 저점인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이 지점에서 반등을 시켜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포인트인데, 네. 그죠? 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해줘야 돼. 그 자리가 언제냐면 고점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 절반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지만이 그래도 시장이 뭔가를 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자리가 얼마라고 했어요? 3100이라니까. 저점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지금 올라가서 계좌가 좋아지면 땡큐. 그 다음에 다시 조정받을 때 조금 덜 빠지면 더 땡큐. 다시 올라갈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은 더 많이 올라가 또 땡큐. 고맙다고 계속 해줘야 돼요. 시장이 언제까지요? 절반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지. 응? 이 절반까지 가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꼭 갑니다. 꼭 갑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이 이 3100이라는 요 포인트, 절반 정도 회복되는 요 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 지수가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내 계좌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 계좌 상황이 얘네들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오히려 더 밑으로 처박히고 있다. 이런 애들은 과감하게 버려도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시라고. 지금은요, 그냥
밀물이야, 밀물. 해수욕장에 밀물이 와가지고 물이 많아요. 물이 많아. 그래서 누가 빤스를 벗고 헤엄을 치고 있는지 빨가벗고 헤엄 치고 있는지 몰라. 근데 썰물이 돼서 물이 쫙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밀려나면 누가 빨가벗고 춤추는지 알고 있겠지. 그죠? 그 자리가 돼야 돼요. 지금은 저점에서 이제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에서 뭐 오늘 조금 안 올랐어요. 오늘도 좀 내렸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내일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이 또 조급해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뭐 불과 그냥 이틀 전만 하더라도 주식을 팔까요? 팔고 싶어요. 주식 안 하고 싶어요. 그랬다가 오늘 좀 올라오니까 이제는 뭐 다른 거 못 가는 거 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사야 되나요?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달라진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저점이라는 것은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다고. 시장은 그대로예요. 그냥 저점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은 그냥 올라가면 고맙습니다 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이때나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 없다고. 뭐만 달라졌어요? 마음만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마음만. 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가 미륵이잖아. 누구인가? 네. 다 보여. 다 보인다고. 이렇게 한쪽 눈 가리면 다 보인다고. 네. 마음만 달라졌어요. 지난주 목요일하고 오늘하고 마음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여기다가 지옥이면 지금은 천국이야. 막 그냥 희망에 불타오르고 있어. 빨리 계좌를 수정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뭐 이게 빨리 뽑아내서 뭐 그냥 수익을 빨리 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네.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삼성전자를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팔아가지고 그냥 저쪽에 올라가는 게임준이 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잘 가니까 그런 쪽을 사가지고 막 그냥 수익을 그냥 순식간에 10% 20% 내가지고 이거 손실 복구해가지고 그러지 마.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해서 운이 좋게 될 수 있겠지만 네 넘어가면 다 물려. 요거 손실 복구하려고 들어갔다가 더 크게 당합니다. 여러분들 도박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이렇게 베팅하고 나서 돈 잃으면 이거 500만원 복구하려고 들어갔다가 5천만원 5억을 잃고 나오는 게 도박판이에요. 이게 주식을 도박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네?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패가 와서 죽을 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도 매수하지 않고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건 좀 올라가는데 좀 부담스러운데 저항을 위에 깔고 있는데 가까워졌는데 등등등. 주가가 떨어져도 팔지 않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도 사지 않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마세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 네. 주식 오늘만 하고 말 거요? 내일만 하고 말 거요? 내일 그냥 가진 돈 다 털어넣어가지고 그냥 막 계좌 싹 갈아엎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주식 투자. 혹시 뭐 한 달 후에 뭐 1년 후에 뭐 이렇게 있으신가?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시한부 계신 분,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뭐 5달 후에 죽을 거니까 주식을 다 팔아야 돼. 그럼 주식을 하시면 안 돼.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삶을 즐기셔야지. 그죠? 나에게 남은 시간이 5개월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즐겨야지. 주식을 왜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풍림 부자님 어서 오세요. 평생 하셔야 될 거 아니야. 평생. 주식 투자 평생 하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 하루 이틀 움직이는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시한부 120세도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나는 시한부야. 그래놓고, 네. 제가 27살이니까, 나 이제, 네. 27이면 몇이요? 네. 93년밖에 못 살. 이렇게 하면 127을 더하면 맞는 거야? 맞지? 그죠? 네. 나 이제 90년밖에 못 살아. 90년. 그죠? 주식은 평생이야. 손가락 안 해도 돼.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그때쯤 되면은 입으로 주댕이만 이렇게 살아있어도 될 거야. 야, 그거 사줘. 그러면 사주고 막 그럴 거야. AI가 와가지고. 네. 지니? 그것 좀 사줘. 그러면은, 네, 매수하였습니다. 어머, 매도됐네? 막 그러면서.
진이도 실수를 한다고 막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확. 네. 근데 AI를 끼고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어쨌건 주식은 평생 할 건데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움직임에 그냥 막 어제 지난주 목요일만 하더라도 그냥 뭐 이거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다 팔아야 되나 뭐 그러다가 주식 접어야 되나 하다가 이제는 또 주식을 막 사야 되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를 팔고 테마주 급등주 쪽으로 쫓아가겠다 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주식으로 돈 못 벌어요. 평생 못 법니다. 평생 이렇게 하면 계속 계좌는 쪼그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계시는 게 가장 좋아요. 대신에 주가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서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기 시작할 것 같다. 이제 저점인 것 같다 생각이 되면 그때는 잡아야지. 그죠? 그때는 잡기 시작해야죠. 그때는 이상한 종목들이 있으면 버리고 잘 가는 종목에 더 해주고 그렇게 포트폴리오 조금씩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돈이 많아요? 아직 예수금이 많아요? 여유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모든 종목들 그냥 놔두셔도 돼요. 뭐 어떤 잡주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개잡주 뭐 쓰레기 같은 종목이 아니면요. 웬만하면 다 올라갑니다. 네? 웬만하면 다 올라가요. 그러면 또 새로운 종목 더 사셔도 돼요. 그냥 놔두고 새로운 종목 또 사시면 돼요. 얘들도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다시 올라갈 애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할 때 아무런 근거가 없이 기준이 없이 매수하셨다면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상황을 보고 진행했다. 그러면 괜찮다니까. 나는 그래서 계좌에 있는 종목들 걱정 안 해요. 제 월급 종목에 있는 것들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월급 종목으로 해서 매수한 종목들 뭐 어떤 것들은 10몇 프로 마이너스 한 15%도 난 것도 있더라고. 네. 걱정 안 해요. 뭐 이 정도 주가 빠졌는데 마이너스 15%면 뭐 난 괜찮은 것 같아. 걱정을 왜 하지? 네. 세 달하고 주식하고 끝날 거 아니면 아니잖아요. 나에겐 아직 무한히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새털같이 많은 날에 뭐 이거 조금 빠졌다고 해서 뭐 걱정입니까? 아, 좀 뭐 한 15%, 20% 빠지고 나서 50%, 100%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대신에 1년이 필요합니다. 그래, 알았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익만 난다면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다 잊었나? 네. 벌써 잊었어요? 수익만 난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이 맹세는 다 어디로 갔어? 이 물방앗간에서 맺은 이 맹세 다 어디 갔어? 제가 TV 출연할 때 항상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 초보자분들이. 네. 이 종목 어느 정도까지 기다릴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아유 수익만 난다면 얼마든지 기다리죠. 얼마든지 기다리죠. 얼마든지. 얼마든지. 정말이에요? 진짜요? 이게 성향적으로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다 하면 이런 분들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뭐 한 달 정도 봤을 때 안 올라간다 또는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 매도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은 지금 제 방송을 적어도 들으시는 분들이거나 오랫동안 들어왔던 분들이나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난 그냥 장기 투자로 평생 내 노후 자금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도 계속 뭐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라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아직도 계시죠. 나 94,000원에 샀는데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더 사야 되나요? 처음에 무슨 생각 갖고 매수했을까? 처음 매수했을 때 무슨 생각으로 매수했어요? 자식에게 물려준다면서. 오늘 뉴스에 나오더만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점점점 네. 했는데 뭐 점점점 네.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손실이 막 났잖아요. 수익이 이제 한참 기다렸고 수익이 이제 날라고 딱 본전 오잖아요. 그럼 홀랑 팔아먹는다. 야 본전이다 막 그러면서 팔아먹어요. 그 이후에 주가는 이만큼 올라가지. 아주 골든 주식은 그래서 네. 모욕의 달인이라고 했습니다. 모욕의 달인. 필립 피셔야들 캠 피셔가 이런 말 했죠. 주식은 모욕의 달인이다.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시라고 목욕값을 막 던져주잖아요. 모욕의 달인이다. 내가 팔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
주식은 모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기다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처음에 먹었던 마음 그대로 가세요. 내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업 분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어요. 네. 뭐 기업 분석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잖아.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좋은 기업, 1등 기업, 뭐 반도체, 뭐 핸드폰 회사, 뭐 글로벌 1등 회사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석삼님, 로즈골드님 어서 오세요. 다 아는 내용이죠. 기업 분석도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재수 없어가지고 고점에 물렸어. 그럼 내가 단기적으로 보기로 했어. 그러면 이쯤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 손실이 나오면 팔아야지. 팔아야 돼요. 그거는 기준을 정해놓고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는 것에 그냥 이 브랜드 네임, 이 네임 하나로만 딱 매수를 했어. 에휴, 삼성전자인데 뭐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어리니까요. 얘한테 물려줄 거예요. 적어도 10년은 갖고 가야죠. 뭐 평생 보유해야죠. 계속 사면 수익일 겁니다. 이 마음 다 어디 갔어? 이거 다 어디 갔어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어디 있지? 어딨냐? 네. 이 마음 다 어디 갔냐고.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고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내에 변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라는 생각이죠. 주식은 그냥 일반적인 부분하고 좀 달라요. 네. 그냥 뭐 딱 보고 있다가 뭐 맛있는 거 음식 먹다가 맛있는 음식도요. 이렇게 막 먹다가 질릴 수 있잖아. 계속 먹으면. 저는 원래 김치찌개 같은 거, 김치찌개, 된장찌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저는 식당을 하나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가면은 그냥 그것만 먹어. 계속. 한번 입맛이 딱 들어서 그럼 김치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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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거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신증권 다닐 때 밑에 식당에 그 생고기 김치찌개 아주 맛있게 하는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딱 가서 먹었는데 엄청 맛있는 거야. 김치찌개에다가 와 이게 벌써 보네 침이 막 네 생고기를 이렇게 막 넣고서 가끔씩 라면 사리 하나씩 넣고 야 그 뭐 점심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그럼 맨날 시켜 먹었어. 한 2달 시켜 먹었나 그랬더니 내가 딱 들어가면요. 아줌마가 날 딱 보고서 주방에다 대고 얘기를 해. 김치찌개 하나요? 네. 오늘은 아니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지 뭐. 김치찌개 하나요? 그냥 익숙해지세요. 똑같아지세요. 괜찮아요. 그럼 뭐 상관없잖아. 질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단기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셔야 되는 거고 짧게 하시려면 기준 자체가 달라야 돼요. 제가 해드리는 말씀하고 완전히 달라. 지금 제가 해드리는 전략은요. 중장기 중기도 아니야. 거의 뭐 장기 투자를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노후 자금을 만들어가는 계좌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른 그런 부분을 보시면 돼요. 처음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공부해서 들어왔던 그 마음이 장기 투자예요. 존버하지 뭐. 내리면 더 사지 뭐. 이게 장기 투자의 기본 마인드거든요.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위 밴드 딱 정해놓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딴 데로 갈아타야 돼요. 안 그러면 단기 투자하다가 이렇게 잘못 물리게 되면 아주 그거는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거든. 이 부분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가가 내가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떨어집니다. 매수할까요? 매수할 거가 아니라 다 떨어지고 나서 매수하라고 그랬죠. 네? 다 떨어지고 나서 물타기도요. 자본의 한계가 있잖아. 그 다음에 비중을 오버를 하면 안 되죠. 내가 여기서 만약에 5%를 샀어. 근데 여기서 조금 내렸으니까 5%를 더 사. 때리니까 5%를 더 사. 조금 더 사. 그럼 물량 다 써가지고 내 돈 다 써가지고 그냥 완전 몰빵 돼버리거든. 근데 주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 박살나거든요.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냅두세요. 왜 여기서 되게 조급해? 여기서 일단 5% 샀어. 그럼 떨어져. 계속 떨어지네? 냅둬 그냥. 냅두라고. 다 떨어지고 나서 반등 나올 때 요때 사면 얼마나 좋아. 그럼 여기서 5% 또 사요. 그러면 평단가도 낮춰지고 비중은 더 커지고 싸게 사니까 더 좋고요.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바로 수익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중간에서 왜들 그렇게 빚을 내가지고 떨어지면 뭐 무조건 담아야 한다느니 그런 논리가 어딨어. 다 떨어지고 나서 사라고.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손에 비기기밖에 더 합니까?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 뒹굴어질 때 이제 충격이 없을 때 그럴 때 사라고. 그땐 사도 아무 누가 뭐라고 안 해. 왜냐면 그때는 사겠다는 사람도 없어. 다 팔겠다고 그러지. 그럴 때 사세요. 근데 그때는 돈이 없지 이미.
왜? 미리 다 사가지고 왕창 물려서. 그러니까 여기서 희망을 잃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막 올라가는 거 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왕창 물려있는 거 팔아먹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바닥인지를 모르고. 그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은 어디론가 팔아먹고. 계속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하다 보면 물릴 수도 있어요. 그건 거의 대부분 물린다 보시면 돼요. 물릴 수도 있어. 뭐 사자마자 막 날아간 주식 그렇게 만나기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물렸다 가요. 거의 대부분이요. 네. 특히 바닥에서 매수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지저분하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면서 대부분 다 물립니다. 이거를 뭐 나쁘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에이씨 사자마자 물렸어. 에이 뭐 주식 사자마자 뭐 마이너스야. 에이씨 뭐 화낼 게 아니라 그게 주식이요. 네. 사자마자 올라가는 주식이 있으면 이건 뭐 다 수익 나고 다 부자 되고 뭐 금방금방 뭐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주식은 물리면서 가는 거야. 이 물리는 기간을 내가 얼마만큼 슬기롭게 잘 버티느냐. 여기에서는 첫 번째가 비중이요. 두 번째가 재매수,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잡는 거겠지.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뭐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기업, 좋은 기업 가지고서 뭐 고민하실 거 없어. 삼성전자 지금 계잡준이 어쩌니 욕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1등 기업이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뭐 개떡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왜 떨어졌으니까. 네, 잡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얘가 계속 잡주로 있겠어요? 올라가겠지? 네? 올라갈 거 아니에요. 2017년에도 그랬어요. 이때도 이 삼성전자 개잡지 거지 같은 새끼들 여기서 그때 주식 팔라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삼성전자를 왜 파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욕 뒤지게 하더니 이렇게 내려가니까 요점 되니까 뭐라 했어요? 삼성전자 개잡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네 사라고 할 때는 사람도 없어. 살 사람도 없어. 아무도 안 사. 삼성전자 도대체 왜 사냐? 물음표만 가지고 가지. 이 당시에 방송을 들어보세요. 이 당시에 방송이 어딘가에 있을게요. 삼성전자를 이제 사도 됩니다. 종목 진단에서 해드렸구나. 그지? 사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팔아야지. 사도 되지. 이게 여기서 샀으면 100%야. 팔아야죠. 지금은 슬슬 관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바닥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 왜? 이런 자리 안 나왔잖아. 그러면 조금만 찔러보는 거지 뭐. 이 정도의 투자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시장이 저점입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은 이미 그냥 급등이야 벌써. 근데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면 형수님이 밥주걱 들고 따라온다니까. 흥분했냐? 흥분이냐? 막 그러면서. 네. 그럼 안 돼. 주가 뭐 이틀 올라왔어요, 이틀? 네, 아직 3천도 못 올라갔지. 지금 오늘 3천 찍었지만 3,050도 안 되고 반절도 못 올라왔어요. 아직 밑에야, 밑에. 근데 이미 마음은 저기 뭐야 그냥 막 꽃길을 걷고 있어. 벌써 이미 그냥 막 이미 뭐 계좌는 이미 저기 플러스로도 이미 넘어가서 막 네 아파트 사고 막 땅 사고 막 집 사고 막 난리가 아니야. 이틀 올라왔다고. 이틀이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로또 한 장 사놓고 벌써부터 막 빌딩을 지었다 부셨다 하고 있어. 차는 뭐가 좋을까? 차는 뭐가 좋기는 그 쌍화차나 끓여 먹든가. 이래서요. 마음은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올라갔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내려갔다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항상 평정심을. 언제 흥분해야 됩니까? 시장이 본격적으로 돌아설 때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네, 때가 됐구나라고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면 내가 흥분할 거거든요. 제가 약간 목에 힘을 주고 침을 튀기면서 얘기합니다.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가입하라고 말씀 안 드리죠. 가입해봤자 별로 재미없어요 라고 말씀드리죠. 왜냐면 뭐 사봤자 그냥 뭐 마이너스 조금 나든가 횡보하거나 뭐 수익 나는 것도 별로 없지 뭐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수익 많이 났다고 얘기하는 것도 뭐 100% 났어요 500% 났어요 하는 거 거의 대부분 1년 전에 매수한 거야. 네? 7월달 8월달 9월달 사가지고 수익 나는 거 뭐 있겠습니까? 중간에 올라가는 거 따라붙은 거 말고. 근데 시장이 제대로 된 기회를 잡기 시작하면 제가 가입하라는 얘기 할 거예요. 그럼 그때 하시라고. 굳이 뭐 지금 안 되는데 와가지고 가입을 해서 성수사님 왜 수익이 안 날까요? 지금 가입하면 안 되는 데서 가입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네. 버티는 건 괜찮아요. 버티고 가시는 건 나쁘지 않아. 그리고 계좌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일단 그래. 일단
시작하면 무조건 수익부터 봐야 된다 라는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나는 물리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전문가랑 하면서 난 물리러 갑니다. 네, 이제 곧 물릴 거예요. 네, 야, 드디어 성투사와 함께 하니까 왕창 물리겠지? 이 생각하면서 들어오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 그죠? 성투사와 함께 하면 뭔가 대단한 그런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수익이 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성투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요, 시장이 올라가지 않으면 수익은 없어. 네. 대신에 이런 건 있겠죠. 네. 이때 준비 과정을 잘 다져가지고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그래서 올라갈 때 조금 더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그런 경우는 있겠지. 여기서는 조금 늦을 수는 있겠죠. 네. 보통 사람들이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늦게 들어오거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지. 근데 뭐 지금도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대부분 다 물려 있잖아. 뭔가 숨통이 좀 트여야지 뭔가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꽉 차 있는데 거기서 뭐 이게 이미 밥을 막 3공기씩 먹어가지고 배가 터져 나올 것 같은데 배꼽이 튀어나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대고 뭐 통닭이랑 뭐 족발이랑 잔뜩 시켜가지고 더 먹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없다고. 뭔가 좀 해소를 시키고 봅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지금은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바닥. 네. 저점이에요. 저점. 저점을 그것도 잡느냐 못 잡느냐요. 지금 쌍바닥이냐 아니냐도 몰라. 네. 쌍바닥이냐 아니냐도 모르는 거야. 쌍바닥은 뭐가 쌍바닥이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를 넘어갔으면 쌍바닥이구나. 매수는 어디서요? 여기서 해야 되는 거거든. 이런 자리는 뭐예요?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는 구간이요. 그럼 여기가 아니고 요렇게 내려갔어. 그럼 뭐야? 다중바닥. 이 다중해야 되는겨. 그러면 아주 더 지저분한 장세가 나오죠. 사람들이 여기서 다 튀어나가요. 다 튀어나갑니다. 여기서 한 80% 정도는 시장에서 탈락할 거라고 생각해요. 80% 정도는. 나는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다려라. 시장이 여러분 안 잡아먹습니다. 내가 안 팔고 있으면은요, 누가 나가보고 나가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내 집이야. 누가 나가라고 그래. 내 주식이야. 누가 나보고 팔으라고 그래, 이거. 네? 누가 나는 한 주도 뺏기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뺏기지 마세요. 그걸 왜 뺏겨? 왜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뺏기냔 말이오. 이거 왜 손해보고 팔지? 이상하네? 그렇잖아요. 왜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아요? 그것도 이만큼 내려온 상태에서 팔으려면 좀 일찍 팔든가. 근데 팔 기회도 없었지? 공매도 때문에 급락하니까 하는 순간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다 맞은 거예요. 네, 뭔가 변명할 틈도 없이 얻어맞았어? 그러면 그냥 개기세요. 이미 다 맞았는데 뭐 어쩔게요. 때리지 또 때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 나쁘냐 나쁘지 않느냐는 일단은 뭐 걔네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겠지. 근데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경기 분석이나 이런 거 굳이 하실 필요도 없겠지만 아침 시황 들어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니,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니, 뭐 나쁜 뉴스가 없어. 지금 나올 거라고는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나올 뭐 미국 디폴트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은 뭐 그냥 다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도 없어요. 시장에 나쁠 게 없다고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요. 요새 뭘 걱정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네. 뭐가 걱정일까요? 왜 걱정이지? 왜 걱정이에요? 그냥 잘 데리고 계세요. 그게 정답이야. 주식은 그게 정답이에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막 올라갈 때 막 뭐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가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부질없는 거고요. 네. 다 쓸모없는 거고요. 에너지 소비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보고 음악을 들으세요. 잠을 한숨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일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주식은 그냥 냅두면 돼요.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리는 시기는 그 나중에, 네, 그 나중에 이야기예요. 네,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막 상승하고 있는데 그때도 내 주식이 이상해. 그러면 이때는 문제를 삼아야지. 남들 다 좋다는데 혼자 안 가고 있어. 그럼 이거 이상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문제를 삼아야 돼요. 회복이 안 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팔아도 된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위치가 아니야. 네. 경희님 어서오세요. 뭔가 자꾸 사고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장이 올라갔으니까 뭔가 사야 되겠다. 장이 빠졌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교체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을 고를 때는 아내를 고르는 것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막 갈아치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맨날 얻어맞고 그냥 찬물에 밥 말아먹고 그냥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살아도 네 쉽게 바꾸지. 요즘엔 자주 바꾸나? 네.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야. 배우자는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참고 살다 보면 네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옵니다. 지금 계좌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그 뭐라 그럴까요?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좀 올라가면 빨리 뭔가 회복해야 될 것 같고, 남들은 돈 잘 버는 것 같고, 근데 남들도 똑같아 돈 못 벌어요. 네, 남들도 똑같이 돈 못 법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1년 후에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놈이 그냥 버틴 놈이 더 잘해. 네,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 한 놈들은 돈 번 것도 없어. 오히려 손실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이죠. 다시 내려가면 어떡하지? 아니면 그냥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나만 띄워놓고 가면 어떡하지? 뭐 등등등인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만 띄워놓고 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냥 우리 단풍이가 뒷발로 찍어도 주식 올라가요. 야, 단풍아 이거 살까? 그러면 멍멍! 그러면 오케이, 그거 사면 상한가야. 그게 상승장이에요. 그때는 뭐 아무나 누구나 다 돈 버는 거야. 네, 애들도 돈 벌어요. 네. 그러니까 장이 올라가면 걱정할 게 없겠죠. 떨어지는 거는요. 난 안 팔면 되잖아.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저점이잖아요. 더 안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더 떨어지가 걱정하는 거에 대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만큼 빠졌으면 됐지. 반등이 이제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느냐, 조금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가느냐, 그런 거의 차이일 뿐입니다. 시간을 두고 가느냐, 바로 튀어나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주가가 가고 못 가고의 차이는 아닙니다. 시간이 얼만큼 걸리느냐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시고요. 아마 뭐 연말쯤 되면은 뭐 이벤트도 있고 하겠죠. 그럼 뭐 그럴 때쯤에 가입을 생각해 보시든가 뭐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뭐 지금 같은 때는 뭐 이벤트가 아니라서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가입에 대한 부분들은 천천히 생각하세요. 네, 정말 마음이 급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특별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을 그냥 아이고 급하시군요. 그냥 뭐 특급 뭐 열차 타시고 빨리 가세요. 이런 거 없어요. 네. 확실히 그걸 생각하세요. 이거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장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 방송을 그동안 꾸준히 듣길 잘하셨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조정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확실히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강은 안 할 거예요. 특강이 아니라 연말이니까 이벤트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네. 특강 이번에 한번 했으면 됐지. 아유, 특강을 뭐 몇 번을 합니까? 뭐 특강은 1년에 한 번 하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맨날 특강하면은 뭐 맨날 들은 거 또 듣고 뭐하라 그럽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세요. 시장에 대응하고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남는 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그것만 여러분들 그것만 공부하세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계좌를, 어떻게 내 생떼 같은 이 주식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신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하면은 오늘은 장이 올라가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일 주식 내려가면, 주식 팔을까요? 그러지 마. 네. 내일 만약에 주가가 조정받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그러지 마. 네.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힘들어할수록 시장은 더 신나. 아쭈 더 힘드네. 이제 곧 팔겠구나. 이래도 안 팔을래?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래도? 근데 내가 꽉 붙잡고 있어봐. 이렇게 꽉 붙잡고 있어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에이 독한 새끼. 같이 가자. 네. 넌 합격.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야. 그렇게 돈 버는 거예요. 살아남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쫄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쫄아야 될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했지. 이거 공매도 이런 것들은 쫄면 안 돼요. 어차피 공매도는 다시 메꿔야 되는 거예요. 환매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그것도 매수란 말이에요. 쫄 필요가 없어. 주가가 왜 빠진 거야? 경기가 나빠서 빠진 거예요? 경기가 나빠서 빠진 거라면 우리는
조심해야지. 그런데 경기가 나쁘죠 빠진 게 아니잖아. 왜 빠진 거예요? 공매도 때문에 빠진 거라고 나는 그냥 무조건 90% 확신합니다. 이거 공매도 때문에 빠진 거예요. 공매도가 빠진 이유는 뭐예요? 공매도 빠진 이유는 개인들이 와장창 달라붙은 이 고점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뚫어내가지고 네 주가를 떨어뜨리고 자기도 차익 실현하고 수익도 내고 개인들이 와장창 떨어져 나가면 밑에서 물량 받아가지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렇잖아요. 이 떨어진 이유가 뭔데? 왜 떨어진 거예요 시장이? 왜 빠진 거예요 이만큼? 에이 공매도 거지 같은 새끼들 나쁜 새끼들 욕할 게 아니라 걔네들이 의도한 게 뭔지 생각해봐요. 걔네들이 의도한 게 뭐예요? 시장의 붕괴를 원했을까? 천만의 말씀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적절한 차익 실현과 싸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공매도로 수익 내는 거, 이 세 가지 원했단 말이에요. 시장의 붕괴를 원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럴 순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충분히 이용하세요. 공매도 다 나왔잖아요. 더 나올 게 있을까? 공매도 더 안 나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종목별로 조금씩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을 이렇게 크게 흔들어 버릴 만한 공매도는 이제 나올 게 없어요. 시장에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뭐 계속 때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많이 내려왔어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것들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해드릴게요. 무상증자. 이 무상증자는 그 저기에 있지 않나요? 그 강의에 있지 않을까? 유튜브 강의에. 무상증자는요. 말 그대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더 주는 거야. 네. 주식을 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상증자는 어느 때 합니까? 회사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돈이 남아돌아. 돈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무상증자. 말 그대로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는 얘기예요. 돈을 이번에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걸 전부 다 현금 놔두기 좀 못하고 회사의 자본금으로 편입시키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본금이 늘어나죠. 그럼 자본금이 늘어난 만큼 주식을 더 발행해야 돼. 이 발행된 주식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상증자. 그러니까 회사가 우호적인 환경에 있을 때 무상증자를 하죠. 네. 시장이 우호적일 때 무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우호적인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호적일 때, 기업의 환경이 우호적일 때 무상증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은 알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알 수 없어. 뭐 시장이 뭐 당장 내일 회복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네.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뭐 지금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가지고 뭐 동아시아에 그런 뭐 전쟁이 일어났다. 뭐 그러면 뭐 주가 폭락할 수도 있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례가 아니면 사실 주가가 내려갈 이유가 뭐가 이제 주가라는 것은요. 주가라는 것은 뭐 확신이고 나발이고 이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경기의 흐름만 아시면 돼요. 지금 그냥 우리가 질문하면 돼요. 경기가 그래서 좋아져요, 나빠져요? 이 질문하면 되거든요. 경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저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제가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이 지금 뭐 그렇게 썩 잘 못 가고 있지만 여기다 대해서도 제가 하는 얘기가 그잖아요. 위드 코로나가 그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코로나가 극복이 돼야 안 돼요? 식당이 풀려요, 안 풀려요? 여행 가요, 안 가요? 면세점에서 물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옷 입을 거, 안 입을 거예요? 밥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영화 볼 거, 안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접근하세요. 경기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지금보다 나아질까요, 안 나아질까요? 기업의 실적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당연히 그동안은 코로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억눌려 있어서 적자 기업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흑자 전환 가능하잖아요. 흑자 전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왜? 기업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물건을 잘 팔았다는 얘기죠. 물건을 잘 팔았다는 것은 누군가 사줬다는 이야기야. 누군가 사줬다는 것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소비가 일어났다는 건 이 사람들이 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돈을 어디서 뭐 땅 파서 주웠든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을 채굴 했든 아니면 뭐 어디서 뺑을 뜯었든 간에 돈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야. 사람은요, 돈이 생기면 현재 상황을 먼저 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네. 돈이 생겼어. 그럼 현재 상황을 내가 봐요. 내가 현재 비상 상황이야. 그럼 돈을 써요, 안 써요?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었는데 현재 내가 비상 상황이야. 그럼 돈 안 씁니다. 이거 저금하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상금이죠. 비상금. 네. 비상금. 액자 뒤에다 놓는 거. 내가 지금 용돈을 딱 받았는데 지금 당장은 쓸 데가 없어. 하지만 이것을 갖고 있다가는 마누라한테 뺏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액자 뒤에다 딱 붙여놔야지. 네. 이게 뭐야? 비상금. 비상 상황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용돈을 받았는데 다음 달에 보너스로 뒷돈이 또 생길 것 같아. 그럼 이 돈 펑펑 써도 되는 거야. 네. 왜? 다음 달에 보너스가 또 있거든. 그거는 마누라가 모르는 거야. 오케이, 땡큐. 이게 이해되세요? 내가 소비를 한다는 거,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지금 여유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유가 왜 생길까?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이죠. 경기가 안 좋은데 여유가 생길 리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는 겁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이 왜 부족한데요?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아무리 부족해도 살 사람이 없으면은요, 물건값은 절대 안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경기의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서. 그래서 계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이 오히려 경기가 성장한다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디플레이션, 물건값이 떨어지는 것은 이것은 경기 침체에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건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정님 많이 비상금 챙겨요? 네. 다음 달이 연말이잖아. 좀 짭짤하지 않을까요? 네. 연말 보너스 잘 챙기시고. 아, 다들, 지금 여기, 부인분들이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이거, 신발 밑창이라든지요. 그런 거. 네. 그래, 잘 따져보세요. 네. 아무튼, 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 이것은 어차피 계속 될 수밖에 없어. 시장 경제는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10년 전과 지금의 경제 규모를 한번 생각해봐요. 물건값이 올랐다고만 불평할 게 아니라 경제 규모를 한번 생각해봐봐요. 확실히 다르죠. 10년 전과 지금은 화폐 가치도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이지만 경제 규모가 커집니다.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20년까지 한 거야. 10년 전만 하더라도 외제차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요즘은 전부 다 벤츠, BMW, 아우디, 요즘에는 벤츠, BMW 이런 거 안 타더만, 네. 에이, 이거 너무 식상해. 다 타는 거, 그냥 나는 포르쉐나, 뭐라고 해야 돼? 포람페라고 해야 돼? 포람페.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람페. 이쪽으로 가야 해. 이런 사람들, 야, 언제부터 벤츠가 그렇게 아무나 타는 차가 됐니? 네? 언제부터 BMW가 아무나 탄 차가 됐어?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부자가 많은 거야? 생각이 들 정도야. 네. 근데 요즘엔 이제 욜로족이나 이제 그냥 이런 거 있죠. 딩크족. 그냥 나는 이제 애기 안 낳고 내 맘대로 그냥 혼자 살다 갈 거야!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많이들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진짜 부자도 있겠지만 아닌 애들도 있겠죠. 하지만, 네. 씀씀이가 커지는 거예요. 수요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화폐 가치도 떨어질 테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요, 어쨌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거고, 단기적으로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느냐에 대한 그런 대응 전략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보게 되면 이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들 예측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냥 주가 방향은 우상향의 역사로 보시면 돼요. 우상의 역사를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포지션은 이걸 맞추면 좋겠고요. 못 맞추게 된다. 못 맞췄다. 내가 그냥 휩쓸려가지고 끌려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살아날 방법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끌려 내려왔는데 뭐 어쩔 거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항상 기본적인 정답을 던지세요. 그래서 이대로 끝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장기화 될 것인가? 아니면 아닐 것인가? 경기는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지금은 경기 호황기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직접 던져보세요. 물어보세요. 거울 속에 나하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네. 들장미 소녀 캔디인가 걔가 그러잖아.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이 노래냐? 네. 거울 속에 나하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집니까? 물어보면 걔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모르냐? 네. 제 월급은 계속 200만 원일까요? 그럴 리가 있겠냐? 그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옛날에는 200만 원 월급이 그렇게 적은 월급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최저임금 적용하면 200만 원 받습니다. 네. 뭘 자꾸 명존세래. 네.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것만. 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먼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릴 때도요, 밑그림을 먼저 그려야지. 내가 풍경화를 그려야 되겠어. 그럼 해는 어디에 집어넣고, 구름은 어디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산은 이렇게 있는지, 그 다음에 강은 이렇게 있는지, 이런 걸 먼저 구도를 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를 그리든, 뭐 오두막을 그리든, 뭐 비행기를 그리든, 새를 그리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풍경화가 된 거지. 큰 밑그림을 먼저 그리라고요. 큰 그림을. 내가 어떻게 뭘 그릴 것인지,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 갈 것인지 생각하라고요. 대략적인 거는 만들어놔야지.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뼈대를 먼저 맞추는 거예요.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네. 모르는 게 없네. 글쓰기의 기본. 일단 뼈대를 맞춰야 돼.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처음에 도입부, 뭐, 어떤 게 있었고, 인물들도 먼저 딱 나열을 해놓고요. 얘네들이 어떤 갈등을 빚고 나가서 어떤 결과는 뭐야? 해피엔딩이야, 새드엔딩이야. 결정해놓고 가야 돼. 그래서 중간에 뭐 죽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사로운 에피소드들은 중간에 채워넣는 거거든.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 부분을 명존세가 되게 인상 깊었는가 봐. 아이고 정말 나이들 들어가지고 큰일 났네. 명존세는 이건 지나간 얘기란 말이에요. 네. 이제 배우면 안 되는데. 네. 자, 아무튼 시장에 대한 방향은 뭐 단기적 관점으로 보냐, 중기적 관점 보냐, 장기적 관점 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길게 내다보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사실 걱정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걱정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뭘 걱정을 합니까? 근데 지금 내가 이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아침에 뭐 먹지? 이 걱정하는 거 똑같아. 지금 저녁 먹는 거나 걱정하라고. 지금 저녁에 내가 그냥 이것을 저놈한테 뺏기지 않도록 저 맛있는 소세지를 내가 먼저 찝어야 되겠다. 아들하고 내가 맨날 싸우거든. 오늘도 싸웠지. 닭다리 가지고. 네. 하지만 저는 닭다리를 먹지 않죠. 그래서 닭다리를 쿨하게 양보한 척 하면서 닭다리를 주고 네. 닭 가슴살을 취하는 머리를 좀 썼지. 야, 너 닭다리 먹어? 네. 그런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더 반찬 많이 먹을까 그 생각해야지. 내일 아침에 뭐 먹지? 그걸 왜 걱정해? 그 내일 아침에 걱정하라고요. 내일 아침에. 네. 내일 아침에. 내일 점심에. 한 달 후에 뭐 먹지? 그걸 왜 걱정해? 1년 후에 뭐 먹지? 그거 몰라. 나도 1년 후에 뭐 먹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몰라도 돼. 그냥 1년 후에도 내가 뭔가를 먹을 거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안 먹을 거요? 먹을 거잖아. 뭔가 먹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1년 후에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1년 후에도 할 거 아닙니까? 10년 후에도 할 거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이렇게 떨어진 거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 없어. 내일 좀 빠지면 어때? 내일 빠지면 뭐 빠지는 거지 뭐. 그 내일 빠지면 분위기가 또 그냥 얼굴 이게 죽상이 돼가지고 그냥 아이고 또 어떡할까요? 주식이 이제 또 떨어지나요? 오늘은 기분 되게 좋았는데, 네. 오늘은 막 주식을 막 이것저것 다 사가지고 막 빌딩 막 세고 할 것 같았는데, 내일 주식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또 기분 나빠지겠지. 성투사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네. 또 시장에 조정이 오는 것인가, 뭐. 오늘 뉴스들 봐봐요. 다 도배돼 있지. 시장 3점포인트 찍었네, 뭐 급등하네, 뭐 바닥 잡았냐, 뭐 등등등 별 희한한 얘기들. 얘네 올라오면 그렇게 흥분시킨다고요. 그래서 내일까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거기까지만 보세요. 네. 거기까지만 보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그래도 한숨 돌렸잖아. 그럼 됐잖아요. 한숨 돌리고 이제 또 여유 있게 좀 지켜보세요.
지가 뭐 빠져봤자 거기서 거기 아니겠냐. 올라가면 땡큐고 안 빠지더라도 지가 한정적인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저점 지지 잡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돼요. 미리미리 서두르지 마시고요. 네, 괜찮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만 띄워놓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띄워놓고 가지 않아요. 지금 버스 지나가면 다음 버스 또 오게 되어 있고, 버스 안 오면 택시 타고 와도 되고, 택시도 없으면 뭐 이렇게 다리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네, 그거 히치하이킹이야. 그래갖고 남의 차 얻어 타고도 되고, 네, 다리를 걷어 올리는 것은 요즘에는 좀 안 하죠.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네, 아무튼 뭐 성격도 좋아요. 얼굴도 예쁘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식은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주식이 좀 떨어지고 말고 하는 거. 지금 주식이 3개월 정도 떨어졌어. 4개월 정도 떨어졌어. 이게 내 노후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주식이 4개월 떨어졌는데 내 지금 20년 후에 나의 노후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주식을 팔면 큰 변화가 생기겠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주식을 팔아버려가지고 나 주식 안 할란다. 망했어. 이제는 이 미래가 없어. 그러면 내 주식 내 노후는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겠다. 난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면 내 노후는 변할 게 없어요. 나의 노후는 그냥 찬란한 빛이야. 꽃길만 걷는 거야. 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고생해야죠. 네? 어차피 좋아질 거, 어차피 올라갈 거, 조금 떨어진다고 흥분, 뭐 이렇게 슬퍼하거나 또 조금 며칠 올랐다고 흥분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루 이틀 오르고 하루 이틀 내리고 뭐 몇 달 내리고 몇 달 오르고 이거는 여러분의 노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가기까지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정말 경기가 큰 어떤 변곡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 돼요. 네? 이게 경기가 호황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경기는 호황기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침체기로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경제 공부를 경제학 이론 초기에 한 10페이지 정도만 보셔도 거의 목차밖에 안 나오겠구나. 한 50페이지 정도만 읽어보시면 경기 주기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냥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아니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경기 주기에 대한 부분에 그 이런 사인 S자 주기 곡선이 나와 있는 게 있어. 요것만 하나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셔가지고 보셔도 우리 주식 시장이 지금 우리 회사가 우리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하나만 봐도 돼. 여기가 호황기, 여기가 침체기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 여기가 호황기고 여기가 침체기야. 그래서 지금 호황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요? 아니잖아. 우리 지금 여기 아니잖아. 너무너무 경기가 좋아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 막 그냥 막 똥 싸고 막 돈으로 똥 닦고 막 그래요? 아니잖아. 막 돈을 어디다 쓸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맨날 그냥 뭐 해외여행 가고 막 그래요? 안 그러잖아. 지금 경기 안 좋아.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여기가 경기 호황이라며. 호황기. 그럼 여기서 뭘까 돼? 침체로 들어가는 거야. 그 이때만 조심하면 돼요. 이때가 언제야? 사람들이 다 미쳐서 돌아버릴 때요. 그죠? 너무 좋아. 네, 요즘에 정말 살맛나. 그러면 조심하라고. 살맛나는 애들은 다 식인종이야. 살맛나면 안 돼. 어? 지금은 어디에요? 경기가 완전 침체하는 국면이면 아주 다 죽어버릴 것 같아? 그 정도도 아니지? 네. 그것도 아니잖요. 여기서 쬐깐 좋아졌죠? 그럼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뭐겠어? 요거 남아있겠죠. 뭐 여기까지 올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만큼 올라갔다. 괜찮아.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경기의 순환 주기는 역사상 단 한 차례도 바뀐 적이 없다. 앞으로도 바뀔 일이 없다.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나빠졌다가 좋아지고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신 있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가다가 안 되면 좀 옆으로 섰다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그림은 S자 곡선이지만 실제로는 찌글찌글 하겠죠. 네. 하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자신있게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 자신있게. 쭈! 뭐 이런 거. 네. 네. 이런 거. 네. 중간쯤이라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 완전히 불황은 벗어난 것 같아요. 네. 불황은 벗어난 것 같아요. 기업들이 흑자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불황은 벗어난 것 같고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느냐가 문제겠지. 호황으로 얼마나 빨리 가느냐. 사람들이 근데 아직은 불황이라고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여기까지 가느냐. 요때쯤 가면은 주가는 선행지수입니다. 아시죠? 주가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 경기가 호황이 오기 전에 고점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상승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뭐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 주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네. 호황 침체, 호황 침체, 호황 침체, 호황 침체로 우상향을 그리게 될 겁니다. 요때 많이들 죽어나가요. 네.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죽지 말고 잘 살아 계시고 같이 가세요. 그래서 나이 많이 먹고 노인정 투어 해야 될 거 아니요. 네? 노인정 투어. 김할머니? 해가지고, 네. 저 앞에서 쌍화차,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요. 네. 우리 이영감은 언제 오나? 막 그렇게, 네. 노인정끼리 이제 또 미팅도 좀 하고, 노인정팅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안 그러시나? 요즘 보니까 게이트볼도 열심히 치시고 하시던데,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우리의, 네, 즐거운 노후를 위하여. 자, 걱정하지 말고, 주식 시장에 그냥 맡기세요. 맡기시고, 하루하루 그냥 일희일비 한다고 해서 내 계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을 잡았나 안 잡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거예요. 바닥을 잡았으면 바닥을 잡은 것을 확인시켜 주면 그때 우리가 액션을 취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면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사도 괜찮아요. 왜? 지금이 바닥이면 저 위쪽 고점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조금 더 주고 산다고 뭐 큰일 나겠습니까? 그죠? 바닥인지 아닌지 조금 더 확인하고 느긋하게 들어가시기 바라고, 갖고 계신 종목들도 시장도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요. 이틀 올라왔다고 바닥을 잡았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잡은 것에 거의 가까워졌다 보여져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더 이런 탄력을 더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바닥을 잡는 움직임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면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흥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 주식으로 손실 난 거 복구할 수 있고 수익 날 수 있고 다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막 그냥 혼자서 막 슬퍼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정말 슬플 것 같아. 여러분들 내년에도 봐야죠. 그죠? 내년에도 투자해야죠. 그죠? 내년만 10년 후에도 해야죠. 10년 전에 그때 요때였지. 10년 전에 제가 SK 센터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저하고 같이 하셨던 분들 10년 후에도 해야지 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주가는 2배가 뛰었으니까, 또 그 사이에 주식도 많이 올랐으니까. 아시죠? 이 당시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현대차가 5만원 했어요. NC소프트가 5만원 했다고. 2011년도에는 한샘이라는 기업이 2만원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10배고 20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기다리세요.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흔들리거나 여기서 뺏기거나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네, 잘 버티고 잘 이겨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왜냐면 내일 낮에 무료 방송이 또 있죠. 내일 낮 몇 시지? 13시 30분. 네, 내일은 88TV와 유튜브에서 동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13시 30분에 식사 딱 하시고
네, 오시면 제가 방송을 딱 열어놓고 기다릴 겁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또 내일 장에 대해서 또 수덕수덕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시장이 나쁘면 또 요걸 신나게 하면 되는 거고, 시장이 좋으면 박수 치면서 놀면 됩니다. 그죠? 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오늘의 맹점은 그거예요. 바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울고 웃고 계속 하다 보면 똥구멍에 털 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항상 중도를 지키고요.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이 좀 많죠? 네. 방송 많으면 좀 어때?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 잘 통과하고 있으니까 다들 힘내시고요. 자, 편한 마음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도 방송에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